권리금은 상업용 부동산에만 있는 특별한 가격입니다. 아파트나 토지 같은 것에는 권리금이란 게 없죠. 자, 권리금은 돈을 주고 그 매장의 무형재산을 사는 것인데, 무형재산이란 것은 매장의 위치가 좋다던가 장사가 잘 된다던가 시설이 기가 막히게 됐다던가, 자, 이런 형태가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시장 논리에 의해 책정됩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누구나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니 자리가 좋을수록 권리금은 높게 책정이 됩니다. SNS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전에는 몫이 좋은 자리가 곧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불러와서 억소리 나는 권리금 계약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권리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데, 무형자산이긴 해도 회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회수 못하면 어쩌지? 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돼서 가게가 팔리지 않았거든요. 자, 물론 전염병 같은 재앙적인 일이 생겨야 가능한 얘기지만 그래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요식업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으로 생기면서 후미진 곳이라도 뭐 배달업종이라던가 아니면 무인점포 매장처럼 소자본 창업자가 많아진 것도 권리금 무용론에 한몫했습니다. 요즘 권리금을 절대 주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타이틀 떼고 개인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권리금을 꼭 나쁘게 보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타당성 있게 계산해서 지불할 건 지불하고 취할 건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시간이 돈보다 귀한 재화니까요. 자, 그럼 타당성 있게 권리금을 계산해 봅시다.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인수해 명의만 내 것으로 바꿔 장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양도인은 최근 소득증명자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소득세 신고서 같은 자료를 첨부해서 책정된 영업권리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양수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견적서의 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감가상각하여 계산해서 책정을 합니다. 타업종으로 가게가 인수되는 경우는 사실 권리금이란 게 양수인에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탕후루 집으로 바뀌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적정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건지 비싸게 주고 들어간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적정 권리금 계산 방법이 있는데, 바로 권리금 회수 기간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유행이 빠른 디저트류 업종은 1년, 고깃집 같이 유행이 좀 둔감한 업종은 2년을 회수 기간으로 보시고 판단하는 겁니다. 치킨집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권리금을 3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나는 요즘 핫한 탕후루집을 오픈하고 싶은데 디저트 가게니까 유행이 빠르죠. 그래서 회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아야 합니다. 동종 업종 매출, 해당 브랜드의 비슷한 상권의 월 매출의 평균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참고로 행신동은 탕후루집이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진율을 15% 잡았을 때 영업이익은 450만 원입니다. 권리금 3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약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려면 발품도 파셔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내 장사 숙련도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는 더욱더 안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엄한 곳에 가셔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